제안과 시정 질의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표 연설이 있겠습니다. 임경직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을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좀 지루하시죠? 시간은 아마 지체된 걸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빠르게 할 예정입니다. 속기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며칠 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계획 논란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사업 개시 한 달 만에 직권 취소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2,8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볼모잡아 벌어진 이 힘겨루기가 이제와 청와대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밝히는 새 정부에서도 그 수모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들에 대한 배려와 사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와 관계한 관련자들은 책임있게 해명하고 또 사과하고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시킨 그 책임있는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질곡이 있었지만 2017년 청년정책은 전국적 수준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년간 여러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었고 주체 역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중요한 기로 앞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혁신성을 다시 상기하며 발전적 전망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를 사회 구조의 결함으로 직시하고 바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만 해왔고 청년을 빨리 취업시키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전부로 여겨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의 관점을 전환시켰기에 바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은 조건부 지원이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해야만 혹은 결혼을 해야만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를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영역으로 포괄적으로 확장했고 청년들의 자율성과 그리고 발언권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청년들의 현실을 바로 반전시킬 만큼 체감되지는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바로 바꾸기에는 규모가 작았고 혁신의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정책의 관성에 갇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리가 더욱 풍성해져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에서 발전할 때에는 거버넌스라는 형식만 차용된 채 기존의 이해관계와 진입장벽이 고수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사례를 선도적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실행 과정에서 결함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시 청년정책이 청년 현실에 가닿고 미래적 관점을 포용하기 위해 4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조,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넘어 그리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이 민주적 가치와 다양성, 개방성과 조응하기 위한 원리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고용보장에서 소득보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는 이 같은 정책을 관점의 전환을 상징하는 조치입니다. 고용창출 일변도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을 국가정책의 한 축으로 세우고자 한 서울시의 시도가 예외적인 실험으로 그리고 특수한 사례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아래로, 더 단단하게, 더 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둘째, 미래 세대의 관점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당사자와의 신뢰와 협력으로 청년 문제, 사회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으로 고도화시키기보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정책으로 모든 시정 영역에서 세대 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안한 청년들의 청년의회를 보실 수 있듯이 청년들은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장애에서, 일자리에서, 부채에서, 교통에서, 그리고 인권에서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경험과 안목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정에서 청년들의 역량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의 비율을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책의 수립뿐만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청년의 참여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정책의 제안자가 실행까지 책임지는 현장주의와 행정혁신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들은 기성조직의 질서에 막혀 실행의 권한과 책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정책의 사업단위와 체계, 실행 권한이 중앙집중화되어 있던 것들을 지역으로 작게 분산시키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넷째, 청년정책을 통해 당사자가 느끼는 효능감은 숫자라는 결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은 취업률로 정량적인 지표로만 청년정책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립 기반의 형성, 활력의 제고라는 새로운 청년 원칙과 원리와 맞게 성과 지표를 정성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숫자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자리가 아닌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자리가 아닌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새로운 제도의 여지를 열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거버넌스의 경험과 정책혁신의 경험을 존중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의미 있는 청년정책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가이자 비행사였던 생테치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순간의 성과에 압도되어 미래의 가능성을 잠식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담이 아닌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활로를 여는 과감한 투자가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 10분의 청년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헬조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라는 자조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건